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반등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위주로 했고요.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어제 영상 올려드렸던 것들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반도체 쪽에 약간의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 미국 나스닥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그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 당연히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흐름이고요. 어제는 이제 그 다섯 종목 최근에 급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속을 상하게 했던 뭐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상하게도 했지만 저희 회원님들도 계속 이게 어떻냐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의논을 해 주셨던 종목들 뭐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바로 반등 크게 나왔죠. HLB 오늘 크게 바로 반등 나왔죠. 알테오젠도 뭐 상승세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JYP 엔터도 당연히 지금 오늘 상승세. 그다음에 HPSP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보다는 좀 빠졌나요? 시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였어. 오늘은 뭐 조정이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까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방식으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종목도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어제 시험 삼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일요일마다 그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이제 주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오늘 사실은 그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다섯 종목이 다 그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아마 움직인 것 같은데 다음 주 평일에는 좀 시간이 안 나니까요. 일요일 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평일에도 이제 이 종목 분석이랑 이런 것들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고 제가 뭐 저도 이제 다른 일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전체 공개로 올리는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 회원님들한테 해드릴 그 종목 분석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채널 만든 지 5년 됐는데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지금 증시 자체가 또 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 시작을 해서 이제 한계 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좀 그 어떤 탄탄하게 좀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수익을 내고 종목을 보고 하는 것들을 이 바로 옆에 달라붙어서 거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도와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왕이면은 좀 회원님들부터 좀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분석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시간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데일리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쁘잖아요, 다들. 저녁 시간에 뭐 하다못해 저녁 약속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안 빠지고 이 매일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은 저의 굉장한 그 시간과 수고와 이런 노력들이 많이 녹아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이제, 원래 이 채널 만든 취지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려드렸었고, 초반에는 이제 셀트리온 위주로, 그때는 셀트리온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셀트리온 위주로 방송을 이끌어 가다가 2021년 들어서면서 이제 바이오가 폭락하기 시작할 때 최고점에서 그 100원 차이로, 저희 회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확하게 거의 100원 차이로 그 정확하게 이제 당시에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다양하게 이제 뭐 2차 전지도 다뤘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로 확대를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오늘이었나요? 오늘이죠. 예.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뭐 아까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뭐 몇 퍼센트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채널 만들고 나서 두 번째 경험을 했는데, 뭐죠? 슈퍼 뭐라고 제가 좀 잊어버렸네요. 그거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지금, 뭐, 어쨌든 글로는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비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저도 이제 많이 응원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더 가까이에 있는, 또 제게 더 많은 성의를 표시해 주시는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니까요. 프로니까. 계약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성실하게,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종목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방향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저는 지금 확률이 거의 한 90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은데, 거의 90, 한 6% 이상 아닐까요? 거의 대부분, 막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방향을 말씀드리거나 그런 적은 뭐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적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이런 포맷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형태로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또는 못 올려드리거나, 못 올려드리는 날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 회원님들한테 올려드리는 건 어쨌든 올려드리고, 분석을 당연히 해드리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우선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방향을 제가 바꾸는 것에 누군가와 뭐 의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인데, 제가 좀 최근에 좀 바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매우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요새 많이 깨우치고 있는 그런 중이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자, 예,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406종목 올랐고 463종목이 빠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죠. 코스피 0.42% 하락했고, 코스피 100은 0.59%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더 코스피의 하락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코스닥은 737종목이 올랐고 868종목이 올랐습니다. 빠졌습니다. 130여 종목이 더 하락 종목이 많았죠. 그런데 지수는 0.11% 올랐고, 코스닥 150은 0.44%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요. 놀랍게도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금융 투자가 지금 양 시장 모두 매수, 지금 이제 시장의 상승세로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미국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선물 지수가 보시면 1.27%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지금은요 1.29% 약간 더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S&P 500도 여러분들은 1.00% 보고 계시지만 1.08% 좀 더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466원 보고 계신데 지금 1466.1원입니다. 예, 약간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0.31% 올라서 68.28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도세 유입에 하락 출발한 뒤에 국무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했지만 반도체주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반도체주 하락을 어떻게 예상했냐고 물으셔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빠졌었어요. 제가 뭐 주말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뭐 언급을 했고, 그래서 하락, 그리고 또 제가 차트 분석을 해보면 국내 반도체들이 이제 고점에 좀 저항선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그렇다면 저항을 받고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거고요. 마냥 하락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종목별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제약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뭐 코로나19 같은 악재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일단 업종 전반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관세 앞두고 관망 심리 우세 속에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및 12월 PCE 발표 앞두고 보합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변덕을 겪은 관세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관망 심리가 우세해졌다. 또 개인들 매수세 기반으로 제약 및 오락문화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HLB 그룹 간암 신약 재도전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뭐 어제 방송에서 언급한 그대로 오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대 올랐죠. 이게 왜 오른 건지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유상증자의 성격, 유상증자의 흐름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가 4%대 올랐는데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 현대차보다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수익 개선, 실적 개선 그런 전망이 좋다는 그런 분석과 함께 현대차가 4%대, 기아가 3%대, 현대모비스도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가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HLB가 15%대 올랐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거의 바닥까지 주봉도 그랬고 거의 뭐 1,000원도 틀리지 않게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 그런데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할지 제가 바닥을 딱 잡아드렸는데 거기서 더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패턴들이 똑같이 이런 구조로 갔었고 그걸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오늘 이어졌고요. HLB는 크게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HLB가 너무 빠졌다는 것에 그 반대 심리, 반대급부로 반등이 일단 나왔고요. 그 바이오 ETF 같은 것들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이 2.89%, 엔터주 들어오는 흐름 좋았기 때문이고요. 알테오제는 이제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기보다 상승 폭이 좀 줄었죠. 반면에 하락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3%대 하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노공업이 2%대 하락했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화신과 평화홀딩스가 11%대, SG글로벌이 8%대 올랐고요. 자,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동양철관이 8% 정도 빠졌고 하이스틸이 6%대, 포스코홀딩스와 휴스틸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제약이 제일 좋았는데요. 네이처셀, 야 기가 막히죠. 지금 오늘 그 호재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왔고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23%대, HLB 생명과학이 17%대, HLB가 15%대 올랐고요. 자, 하락 종목, 제약의 하락 종목, SCM 생명과학이 12%대, 올리패스가 9%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의 하락 업종,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출판 매체 목재, 양지사가 3%대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5%대, 삼성제약이 3%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일양약품이 5%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HLB, 리노공업, 에코프로, S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가 콘텐트리 중앙, 이화산업, K카, 포스코 퓨처엠, 한미사이언스까지고요. 코스닥은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SMCNC, 스튜디오 드래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이 네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셀트리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네 종목을 신청해 주셔서 오늘은 그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어떤 사업하는지를 봐야죠. 산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주조, 단조부터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환경 설비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 관련 기자재 등을 제작해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발전 설비 제작 및 시공 업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발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품 볼까요? 전체 매출 비중에 2.68%를 기록하고 있는 게 건설기계 두산 밥캣 쪽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 설비, 담수 설비 쪽이 45% 정도 됩니다. 이 두 업종으로 건설기계와 발전 설비로 거의 97%, 98%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어떤 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이 신청을 해주신 우리 회원님이 누군가 다른 분께 코칭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도 좀 그렇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골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 가운데 최근에 가장 반짝했던 모멘텀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우크라이나발 수해 기대감, 이런 그 기사가 1월 말쯤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할 건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이후 전후 그 복구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형태로든 좀 참여할 가능성이, 원전 설비 이런 쪽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아까 건설 장비 뭐 이런 것들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면 최근에 그런 그 우크라이나발 어떤 기대감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지난주 예를 들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으면은 다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뭐 매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특히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6,000원대 중반 이런 가격대가 그대로 약간의 약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수급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그 추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 수가 확대됐잖아요. 이게 시간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외가 없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를 열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한 3월 들어서 저점이 대략 25,000원 부근. 그다음에 이 핑퐁 하면서 쭉 빠지는 상태에서 양봉 만들고 반등했다가 하락 주르륵 다시 쭉 빠진 상태에서 양봉 만들고 상승 또 하락 주르륵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25,000원, 고점 27,500원 정도. 예, 이런 가격대가 그 거의 횡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2020 사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16,910원 저점으로 또 올해에는 뭐 18,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는데 39,900원까지 반등을 하는데 2025년에는 전쟁이 끝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들어왔던 거라고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전후 복구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발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진 않지만 발표가 됐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30% 정도 하락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멘텀은 살아있고 실적이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실적 컨센서스도 작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대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빼려는 그런 물량과 저점에서 계속 들어오는 물량이 부딪히면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장담하기가 어렵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다가 오늘 음봉. 근데 21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뭐 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1선 지지가 나와준다면 무조건 얘는 일단 홀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금요일 날 이제 저가가 25,250원이었는데 뭐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25,000원 정도고 이래서 지금 거의 뭐 좀 저점 부근에 내려오면 반등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많이 올라온 느낌으로 고점 부근까지 와 있으면 이거는 다시 조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 하한선 그 이평선을 뭐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그냥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손절해야 하는 그런 구간은 좀 정해놓고 가야 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5,000원 정도 같아요. 그래서 25,000원을 바닥으로 깬다면 야, 그 밑에 60일선이 기껏해야 23,600원. 지금 이제 24,000원 부근까지 뭐 올라올 텐데 25,000원이 깨지면 2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감내할 수 있다면 24,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24,000원 부근에서 오히려 매수해서 덩치를 키워서 가져가는 방법. 빠지지 않고 25,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25,000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일단 횡보할 때는 홀딩을 하고 지나치게 비중을 늘려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바닥에 2만 원, 1차 2만 5천 원, 2차 2만 4천 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계속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 기관도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3만 주, 4만 주 정도씩 팔았고요. 주가도 한 2,000원, 오늘 18만 4,700원으로 2,000원이 빠졌네요. 18만 7,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아직 뭐 그렇게 큰 우려가 되는 지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거래량도 주가는 빠졌지만 거래량도 31만 주 정도 뭐 그렇게 거래량 최근에 가장 적게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 낙폭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볼까요? 지금 오늘 음봉 나왔는데 가장 낮은 가격이 종가예요. 18만 4,600원. 21선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란색 18만 4,600원입니다. 정확하게 21선에 기댔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타다가 21선까지 살짝 눌려 있는 거라서 저는 셀트리온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21선이 깨져도요. 그렇게 많이 밀릴 것으로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이제 61선 18만 2,500원 정도인데요. 오늘 1,700원 빠졌는데 지금 2,500원 정도 추가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로 밀리게 되면 21선이 깨지면 18만 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21선에서 곧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더 뺄 거였으면 21선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근데 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18만 5천 원이군요. 21선이 18만 4,600원. 오늘 저가가 18만 4,500원. 그러니까 뭐 사실상 21선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요. 21선이 18만 4,500원. 그러면 내일 오전에 뭐 주가가 약간 더 빠진다고 하면 18만 4천 원 정도에서 뭐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고요.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기관이 3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투도 매수, 기타 금융 사모펀드 뭐 골고루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시간애가 있는데 1.11% 140원 올라서 12,800원 기록을 했고요. 아주 강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일봉을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왔던 지점이 정확하게 이 241선 딱 지지를 받고 나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121선도 깨고 올라갔고 바로 머리 위에 노란색 21선이 있습니다. 21선이 12,900원이거든요. 저는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시간애가 12,800원이죠. 12,900원. 그러니까 13,000원을 깨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재차 반등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텐데요. 지금 21선과 61선이 12,900원, 13,150원 이런 자리에 흘러가고 있어서 13,000원을 깨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다만 이 12,900원, 13,000원 이런 자리들을 깨고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목표 뭐 주가가 한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짧게 보는 분 아니고서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워낙에 기술이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락을 하더라도 뭐 하락할 때마다 사고 이러는 거는 좀 별로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21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는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또 반등할 때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또 이 봉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이탈하면 조금 줄이고 또 저항을 받고 밀리면 좀 줄이고 이런 느낌. 그다음에 그 저항선을 돌파할 때 재매수하면서 뭐 가져가는 뭐 이런 느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
에인젤 로보틱스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 뒤에도 더 내용이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 로봇, 환자의 보행 재활을 위한 의료 로봇, 산업 현장의 작업자를 위한 근력 보조 슈트를 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에인젤 로보틱스의 아주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뭐 세 가지 키워드라고 보고요. 자, 에인젤 로보틱스의 매출을 보면 에인젤 메디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 에인젤 메디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지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보행 재활 훈련용 웨어러블 로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전체 매출 비중에서 7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보행 재활 훈련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단언해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에인젤 기어 밑에 보시면 에인젤 기어라고 돼 있는 이 고강도 작업자의 근골격계를 보호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리 부상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 슈트. 웨어러블 슈트의 매출 비중이 26%가 넘었었는데 올해 5.88%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인젤 메디 그러니까 보행 재활 훈련용 웨어러블 로봇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에인젤 로보틱스가 로봇 테마에 섞여 있고 또 의료 AI 뭐 이런 쪽의 테마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28,000원 뭐 2만 거의 9,000원 이렇게 갔다가 지난주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26,300원까지 빠졌어요. 자, 여기에는 일단 기타 법인의 매도, 그다음에 그 기관의 뭐 투신의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투신은 개인들 펀드.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쫙 단물 빨아먹고 약간 좀 조정을 받거나 수익을 실현하거나 이런 구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약하고 뭐 이런 구간인데 아무래도 에인젤 로보틱스도 역시 로봇 업종 전반이 좀 좋아져야 뭐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더 안 빠지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 26,350원으로 50원을 올려놨습니다. 자, 시간 외 보겠습니다. 시간 외는 0.38% 100원이 올라서 26,4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상승 쪽. 자, 일봉 볼까요? 일봉을 보면 오늘 상당히 희한한 느낌의 2월 10일에도 그랬는데요. 2월 10일에도 11.93%까지 갔다가 2.94% 상승에 그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5.13%까지 올랐다가 0.19% 강보합으로 그냥 끝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 회색 선 121선을 깨지 않고 이 121선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121선을 딛고 뭔가 위로 껑충 뛰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인젤 로보틱스는 121선을 깨지 않는 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저점에 121선 지지를 그냥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반등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21선이 저점이 지금 26,000원인데요. 26,000원 지지를 받고 위쪽에는 초록색 선, 이 60일선이 27,600원인데 오늘 고점이 27,6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에인젤 로보틱스는 121선을 바닥으로 지지를 받고 60일선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구조, 그런 구간. 그러면 위쪽에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든 아래쪽에 121선을 뚫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아래쪽에 121선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 위쪽에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 오히려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1선에서 반등이 나와도 매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더 매수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되 121선 깨고 내려가서 26,000원 깨고 내려가서 대충 뭐 25,500원 뭐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는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356포인트 다우가 S&P 500이 61포인트 나스닥이 255포인트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다우가 이걸로 봐야 되는 거야. 예. 다우가 367, S&P 500이 64, 나스닥이 275.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 출발, 큰 폭의 상승 출발. 제가 저점에 이제 와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고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바로 이제 상승.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보시면 나스닥을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어제도 뭐 언급을 했고 토요일에도 언급을 했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저점 지지 확인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오늘 분명히 상승 출발을 할 건데요. 다만 상승 출발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제 예상을 해서 맞았어요.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상승세를 키워가거나 어떻게 될지 그 장중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은 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항상 흐름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까지만 이 포맷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포맷으로 변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제가 뭐 막 좀 뭐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이 멤버십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만 원인가 얼마에 이 그 약간의 한 달에 이 정도 비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걸 대충 뭐 한 절반쯤 저한테 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뭐 다 이제 많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뭐 저는 이걸 갖고 돈을 뭐 벌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나지도 않거니와 이걸 갖고 또 그 예전에 초반에 여기저기 이제 뭐 기부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유지하느라고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걸로는. 근데 다만 이제 좀 뭐 종목이 궁금하다, 뭐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가장 낮은 등급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는 이 종목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막 써드리 그 바로 윗등급에는 이제 아침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써드리고 영상도 이제 뭐 전용 영상을 어제도 그 망고 등급 이상으로 이제 설정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뭐 그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게시판에 글로 써드릴 테니까 보시고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을 때 들어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뭐 다양하게 하여튼 해드릴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 새로운 포맷으로 좀 할 테니까 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